반갑습니다. 마왕입니다. 오늘은 뇌졸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뇌졸중이 온 당사자나 그 가족들이 대부분은 뇌졸중이 왜 왔는지 그 원인조차도 모르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나와 내 가족에게 뇌졸중이라는 게 왔으면 적어도 뇌졸중이 왜 왔는지 그 원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다시 재발하는 것을 막거나 치료를 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원인조차도 모르고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운동을 좀 하고 병원에 열심히 먹는 것만으로 치료가 되고 있다고 믿고 있지만 사실은 원인조차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2차, 3차 재발을 막을 수가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뇌졸중이 왜 왔는지를 알아야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고 그 원인을 제거해야 치료가 된다는 것이죠.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뇌경색과 그 막혔던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 이 두 가지를 다 뇌졸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중풍이라고 얘기도 하죠. 자, 그러면 이 뇌혈관이 막히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뇌혈관은 석회나 혈전, 그리고 콜레스테롤, 색전, 뭐 이런 것들이 혈관을 막아서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그 막힌 혈관에서 영양 공급을 하던 뇌세포가 굶주리게 되겠죠. 그 뇌세포가 담당하던 쪽에 사지를 못 쓰게 되는 게 뇌경색이고요. 막힌 부분이 터져서 굶주리게 된 상태가 뇌출혈이 되겠습니다. 막혔느냐 터졌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 그 뇌세포들이 굶주려서 자기 일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태를 뇌졸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뇌혈관이 왜 막혔을까요? 석회와 혈전, 색전,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이 막은 것이고 이런 것들은 피가 깨끗하지 않고 탁해져 있기 때문에 이는 간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간이 역할을 못하고 석회가 생기는 이유는 우리가 먹는 음식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죠. 전에 영상에서도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먹는 그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 탄산음료 이런 것들이 간을 피곤하게 하고 피를 탁하게 하고 미네랄이 풍부하다고 특히 칼슘이 풍부하다고 생각하며 열심히 먹은 채소들이 익혀 먹었기 때문에 칼슘이 다 산화돼서 석회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혈관을 그리고 관절에 침착되고 쓸개나 요로, 신장, 간 이런 곳에 쌓여서 돌덩이가 되게 돼요. 그러니까 뇌졸중이 발생하기 전에 이런 원인들을 제거하셔야 뇌졸중이 걸리지 않고 지내실 수 있고 일단 뇌졸중이 1차로 오신 분들은 기존의 생활을 똑같이 하면서 2차가 안 올 것이라고 장담하고 계시면 안 되고 2차가 오기 전에 1차가 온 것을 전조 증상이라고 생각하시고 2차가 오기 전에 생활 습관을 바꾸셔야 됩니다. 생활 습관은 그대로 둔 채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은 욕심이고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기존의 생활 습관에 변화가 있어야지만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활 습관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 변화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뇌혈관이 막힘과 동시에 사지를 못 쓰게 된 것이기 때문에 뇌세포가 다시 살아나야지만 사지를 다시 원래대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운동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나아지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뇌혈관이 뚫리고 뇌가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되면 바로 사지를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어제까지 사용했던 손발을 하루아침에 내 맘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뇌혈관만 살아나면 하루아침에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뇌졸중이 처음 온 분들은 대부분 좀 경미하게 와서 한쪽 손발을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긴 하지만 스스로 걷고 화장실을 가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차로 재발을 할 때는 걷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3차 이상으로 온 분들은 대부분 침상 생활을 하게 돼요. 제가 많은 분들을 보니까 침상에 누워만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3차 이상으로 온 경우들이에요. 그분들도
처음에 뇌졸중이 발생하고 나서는 스스로 걸을 수 있고 화장실을 갈 수 있는 그런 정도였어요. 병원에서 먹으라는 약 꾸준히 먹고 하라는 운동 꾸준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2차, 3차가 생기게 된 거예요. 병원 약을 너무 믿지 마시고 생활 습관을 바꾸세요. 먹는 음식을 바꿔보세요. 칼슘을 칼슘 그대로, 마그네슘을 마그네슘 그대로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은 양배추를 양배추 그대로, 당근을 당근 그대로, 오이를 오이 그대로 먹는 것입니다. 삶거나 데치거나 볶거나 튀기거나 하게 되면 석회를 먹는 거예요. 그것이 뇌혈관을 막았고, 뇌혈관만 막았을까요? 신장으로 가는 혈관도 막고, 간으로 가는 혈관도 막고, 심장으로 가는 혈관도 막고, 폐로 가는 혈관도 막는 거예요. 지금 증상은 뇌출혈로 뇌경색으로 그렇게 왔지만 그것이 왔다고 하면 간도 안 좋은 상태, 신장도 안 좋은 상태, 그리고 심장, 폐, 방광 다 지금 안 좋은 상태인 겁니다. 나에게도 내일 올지 모레 올지 모른다, 그런 생각으로 미리 예방을 하셔야 됩니다. 뇌졸중이 온 분들도 올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있다가 온 거예요. 그리고 1차로 온 분들은 빨리 바꾸셔서 2차, 3차 오지 않도록 예방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걸으실 수 있지만 2차로 오게 되면 못 걷습니다. 그리고 지금 3차 이상 오신 분들도 다 처음엔 1차로 와서 걷다가 지금 침상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언제 올지 모를 뿐 겪었던 사람들의 과정을 보면 반드시 겪게 되는 절차입니다. 신선한 과일을 많이 드시고 채소를 익히지 말고 생으로 드십시오. 견과류도 생으로 드시고, 단백질이 부족하다고 걱정하시면 두부나 콩을 갈아서 드십시오. 그러면 뇌졸중이 오는 일도 1차로 왔다고 해도 재발하는 일이 없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뇌세포가 깨어나면 사지를 자유롭게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운동보다도 그게 훨씬 중요한 거고 훨씬 빠르게 회복되는 길입니다. 침상생활밖에 못하는 분들의 보호자분들도 누워 계신 그 환자분을 빨리 회복시키고 싶으시면 신선한 과일을 갈아서 주세요. 그래야 빨리 좋아질 수 있어요. 제가 만나는 뇌졸중 환자나 그 가족한테 이렇게 힘들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대로 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해는 하지만 실천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렵고 조금 달라지는 것뿐 충분히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을 빨리 끊으셔야 돼요. 그 약의 원리를 다 설명드렸었죠. 그 약을 드셔서는 절대로 다시 몸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없습니다. 평생 먹으라고 하는 약이 그게 어떻게 치료제입니까? 한 달간 먹고 좋아져서 끊는 거라고 하면 이런 얘기 안 할 거예요. 심장을 약하게 하고 혈액을 줄어들게 하고 혈관을 늘어뜨리고 당을 흡수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약들이 어떻게 몸을 회복하게 할 수가 있겠어요. 제가 만나는 분들마다 1시간 넘게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지금 많이 잠겨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까지 계속 떠들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회복을 바라는 마음에서 잠긴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일단 한번 실천해 보세요. 처음에 받아들이는 느낌과는 다르게 충분히 하실 수 있고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뇌졸중에 관련된 좋은 정보들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